지난 회 한혜라는 수목장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의 딸 차수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조정원이라는 낯선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혜라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죽었다고 믿었던 딸 수아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혜라는 조미양을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동안 차정원을 키워온 양어머니 조미양이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여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혜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수목장 다녀오는 길이야. 지난번 기범 씨가 알려준 장소에 있던 묘소. 조정원의 묘소였어. 사실대로 말해. 다 알고 오는 길이야. 우리 수아 살아있지? 혜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모성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미양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죽은 아와 자꾸 살아있다 카노 속 아프게. 그렇게 새끼 귀한 걸 알면 그때 데려가지 그랬어? 수아가 살아있다 해도 영순 언니를 만나주겠나? 사람 취급도 안 할 끼다. 영순 언니는 새끼 찾고픈 마음보다 재벌집 사모님으로 사는 게 더 좋았던 거다. 미양의 말에는 25년 동안 쌓인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고생해서 키운 정원을 이제 와서 찾겠다는 혜라가 밉기만 했습니다. 미양은 혜라를 밀치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격한 반응으로 혜라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수아가 자신의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이 소식에 가장 놀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미양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미양은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 지금 당장. 미양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얼마 후 조미양의 집에 도착한 차정원이었습니다. 정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미양은 정원이 들어서자마자 다그쳤습니다. 한혜라가 수목장에 다녀와서 수아가 살았냐고 물어? 얼마 전에는 오르골 가져와서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었어. 정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미양이 대답했습니다. 수아는 죽었고 다시 이런 걸로 나 찾지 말라 했대이. 나도 놀라가 더 할 말이 없었다. 미양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딸이 이제 거짓말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여자 만나지 마. 우연히 만나게 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내가 그 여자 며느리가 됐다는 것도 절대 말하면 안 돼. 정원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이 거짓말 게임을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건양그룹 부회장실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황 실장이 진태석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오늘 조미양 씨를 만나고 오셨습니다. 황 실장의 말에 진태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부회장실에 몰래 설치한 도청장치를 통해 혜라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던 태석이었습니다. 조미양을 그 여자가 왜? 태석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수아양과 관련해 조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 실장의 보고에 태석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25년 전에 묻어버린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미양을 만난 후 한혜라는 부회장실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혜라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차정원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혜라는 현재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차기범의 집에서 힘들게 자란 수아가 자신의 비참한 삶을 견디지 못해 부유한 주영체가 되고 싶다는 환상에 빠졌을 거라고 하라는 믿었습니다. 혜라는 핸드폰을 꺼내 차정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원 씨. 지금 시간 괜찮아?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전화를 받은 쪽은 진짜 주영체였습니다. 영체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차갑게 대하던 한혜라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다니요. 네. 부회장님, 어디서 뵐까요? 영체는 일단 승낙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혜라가 외출하려는 순간 진태석이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조미양으로는 부족해. 이번엔 차기범 만나려고? 태석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아 오르골이야. 얘가 어릴 때 사준. 그런데
이 오르골 주인이 나타났어. 우리 며느님이야. 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겠어. 태석이 다그쳤습니다. 그 아이 유품을 왜 며느리가 가지고 있어? 그냥 우연이야. 당신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하지만 헤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수아는 살아있어. 나 막지 마. 이번에도 방해하면 당신 안 볼 거야. 헤라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억눌렀던 모성애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회장실 문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세미였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러 왔던 세미는 문 밖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에게 딸이 있었다고? 세미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상하고 완벽했던 어머니에게 또 다른 딸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편 한혜라의 연락을 받은 주영채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채의 표정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한혜라가 나를 왜 만나려는 거지? 영채는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건 아닌지 불안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헤라였습니다. 그동안 늘 차갑고 냉정했던 헤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늘의 헤라는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영채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헤라는 영채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채가 자리에 앉자 헤라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차정원 씨. 오르골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줘요. 헤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얼마 전 공난숙 회장도 오르골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가지고 있던 그 오르골 말입니다. 그것이 이 상황과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영채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영채는 오르골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일단 아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 오르골이요? 부회장님도 이제 아셨나 봐요. 영채의 이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블러핑이 헤라에게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헤라는 딸을 찾았다는 생각에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헤라는 갑자기 영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그래, 그동안 엄마가 몰라봐서 미안해. 그리고는 헤라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억눌렀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채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수아, 그보다 엄마라니? 사정은 잘 몰라도 한혜라가 자신을 딸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차정원을 한혜라가 딸로 생각한다고? 영채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정원으로 사는 것도 재미있겠는데? 영채는 일단 눈치껏 한혜라에게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르골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영채는 헤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아니, 어머니. 영채의 연기에 헤라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수아야. 이제 엄마가 다 보상해줄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헤라는 영채를 꼭 안았습니다. 영채는 헤라의 품에 안기면서도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헤라는 딸을 찾았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고 영채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것에 만족했습니다. 카페를 나선 영채는 곧바로 차기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걷는 영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우선은 차정원을 만나서 오르골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대체 그게 뭔지. 영채는 차정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원아, 나 지금 시간 돼. 잠깐 만나자. 얼마 후 차정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서 30분 후에 두 사람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건양가의 사모님이 된 차정원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오래된 오르골 갖고 있지? 정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거. 근데 그게 왜? 정원은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영채의 눈을 피하는 것을 영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영채는 확신했습니다.
차정원이 오르골의 정체에 대해 뭔가 감추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 난 지금부터 차정원이 되어보려고 해. 영채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 몰라도 돼. 근데 나 이제 차기범 씨 집에 들어가야 해. 그래서 말인데 너가 좀 도와줘. 그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정원은 영채가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영채가 무엇을 하든 자신은 언제든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정원은 방심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 고등학생 친구로 해. 너가 해외에 살다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지낸다고 해둘게. 방세는 낼 수 있지?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할게. 영채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원아.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정원은 영채와 헤어진 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공난숙 회장에 이어 한혜라까지, 그리고 이제는 영채까지 자신의 오르골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정원은 주하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늘 자신을 도와주는 하늘 오빠라면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원은 하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늘 오빠, 나야. 영채야. 무슨 일이야? 하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원은 자리에 앉아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방금 영채를 만났는데 왜 내 오르골에 대해 물어보는 걸까? 하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오르골? 그거 얼마 전 공난숙 회장도 물어보던데? 왜 다들 당신 오르골에 초집중 관심일까?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하늘의 물음에 정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늘 자신을 도와주는 주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르골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하늘 오빠도 위험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오르골이 어디서 났는지, 내가 그걸로 뭘 하려는지 알려고 하지 마, 오빠 다쳐. 정원의 경고 섞인 말에 하늘은 놀랐습니다. 영채야. 대체 무슨 일이야? 하지만 정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하늘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채가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오르골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하늘은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채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영채 스스로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한편 건양그룹 회장실에서는 진태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시겠습니까?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지켜봐. 케라가 뭘 알아내는지 보고해. 태석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밝혀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황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태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양그룹 본사 건물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케라,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태석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차기범의 집에는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주영채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 영채를 차기범과 조미양이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원이 친구시죠? 기범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에 살다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잠시 머물게 됐어요. 정원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영채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미양이 영채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2층에 있어요. 짐 정리하고 편하게 쉬세요. 감사합니다. 영채는 2층으로 올라가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재벌가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차정원이 이런 집에서 살았다고? 그래서 주영채가 되고 싶었던 거구나. 영채는 자신에게 배정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영채는 캐리어를 열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정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되찾을 거야. 그리고 그 오르골의 비밀도 반드시 알아낼 거야.
영채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건양가의 저택에서는 차정원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진세훈이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채야, 무슨 생각해? 표정이 안 좋아? 정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세훈 씨. 그냥 오늘 일이 좀 복잡해서.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세훈의 다정한 목소리에 정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친구 일 때문에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영채는 다 잘 해결할 수 있어. 세훈은 정원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정원은 세훈의 품에 안기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오르골, 왜 다들 그것에 관심을 갖는 거지? 설마 내 정체가 들킬 수도 있는 건가? 정원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모든 인물들이 오해와 연극을 시작합니다. 더욱 재밌어지는 친밀한 리플리 다음 회도 기대하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